안녕하세요. 건축꿈나무 그냥입니다. 사실 그동안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글을 그냥 항상 다 읽어보는데, 제가 이제 댓글을 답변을 못 따라드리는 게, 보통 진로에 대해서 많이들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고민들 이런 걸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저의 경험과 저의 생각을 나눠드릴 수는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100%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코멘터를 달아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의 고민들, 저의 생각들, 그리고 제가 고민이 있을 때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제 영상을 이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작년에 이제 회사에서 파트너 제안을 받았어요. 공동대표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너무 감사하게도 받았고, 근데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거절을 하고 4월 달까지만 일을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소장님이 조금 많이 서운해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이제 자초지정이나 아니면 저의 생각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도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죠. 이런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는 항상 다시 원점에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영주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주권 취득이 전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 건축사 자격증이 있지만 그게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됐던 거고, 그게 어떤 목표도 아니었고 제가 가는 길에 어떤 중요한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보통 이제 인생에 있어서 5년마다 이렇게 단위를 잘라서 좀 계획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후반에는 나의 30대 중반을 상상하고 30대 초반 초중반에는 나의 어떤 30대 후반이나 40대까지의 어떤 삶이 어떨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처음에 대학을 막 졸업하고 첫 이제 설계사무소에 취업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 매일매일 출근을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가 그린 도면이 이게 맞는지 틀린 건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고, 뭔가 이게 확인받고 싶은데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정확하게 책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항상 이제 뭔가 사람 대 사람,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뭔가를 배운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었고, 기존에 이전에 했던 작업물,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내 지식이 항상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FM대로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배우고 싶은데, 사실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에 이제 디테일을 직접 이렇게 그리고 이런 수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도 있고, 그리고 디테일과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전문 서적들이, 이론 서적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러면 독일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번 건축을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20대 후반에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목표를 세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35쯤 됐을 때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되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독일 생활에 만족을 했고, 그리고 적응도 잘 했고, 그리고 생각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풀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계속 이렇게 흘러갔던 건데,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너무 인정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그런 좋은 기회들도 계속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내가 여기 계속 머물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한국에서 나중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여기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평생 살 거라고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독일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국에 가서 제가 세웠던, 제가 40대까지의 계획도 있을 거고 45살 때까지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한 길대로, 방향성대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20대 후반에는 항상 고민했던 게, 항상 매일매일 불안했고, 내가 하는 이 도면들이 정말 맞는 도면들인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계속 10년 정도 하게 되면 내가 그린 도면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도 가지고 뭔가 확신에 찬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지금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나가다가 보이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건물 되게 이쁘다,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해도 그냥 내가 사실 그런 건물에 대한 디테일들을 스스로 다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어떤 디테일에 대한 것들을 뭔가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건물의 디테일이나 건물을 구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면 그거를 조금만 응용하면 새로운 디테일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는 건물에 대한 설계 도면을 뭔가 그린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불안했던 어떤 저의 불확실했던 과거의 어떤 그런 생각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두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40살 정도쯤 됐을 때는 이제 독일 건축사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한국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건축사 자격증을 따서 뭔가 빨리 개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아니었고, 개업이라는 게 목표로 했었더라면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개업을 할 필요도 없겠죠, 당연히. 지금 독일에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개업이라는 생각보다는 저에게 있어서 건축사 자격증이라는 거는 그냥 뭔가 하나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건축학과를 다니면서도 되게 선망했었던 하나의 자격증이고, 나도 언젠가 저 건축사 자격증을 따서 건축사가 되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리고 뭔가 쟁취하고 싶은 그런 하나의 자격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가지고 싶고, 그리고 나이를 40살이라고 사실 정해놓은 이유는 그냥 더 늦기 전에는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시간을 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 2년 전에 사실 좀 준비를 했던 게 3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그럼 앞으로 한 3년 정도 길게 준비를 해서 40살 전에는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때 이제 여건도 여의치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라는 또 아직까지 제가 40살 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 사실은 건축사 시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꼭 40살이 됐을 때 자격증을 못 따면 나는 포기할 거야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45살까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건축 설계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불안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돈과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대부분의 이제 작업들을 돈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거야. 내가 생각한 이 디테일을 만드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지,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인부들이 얼마나 더 이걸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노무비에 대한 변동들도 생길 거고, 제가 재료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공사 디테일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내가 그 디테일 재료에 대한 특성이나 디테일에 대한 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통하면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아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좀 더 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사비에 대한 것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통하다면 뭔가 공사비를 가지고 응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공사가 지어지는 과정들은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만 그냥 내가 직접 건물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게 작년이었는데, 제가 독일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땅을 매입을 해서 직접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스스로 과연 내가 이걸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제 스스로한테 불확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나서 건축주분들과의 미팅을 할 때마다 나는 내 스스로 건물을 지으려고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자신감이 아직까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얼마나 겁이 날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순전히 나라는 사람에게, 건축사에게 의지하고 싶어 할 텐데, 내 스스로도 건물을 지을 자신도 없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건물 꼭 지으셔야 돼요, 이런 재료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도 건물 직접 지어 보려고 하니까 돈 앞에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산기를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좋은 재료 다 쓰고 싶죠. 근데 좋은 재료 쓰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그런 돈이 얼마나 내가 유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은 집이 얼마만큼 더 가치가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실 스스로 많이 느끼고 나서 내가 앞으로는 건물을 지어지는 걸 보는 것보다 많이 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건물을 많이 지어보고 내 스스로의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나를 찾아주시는 어떤 고객분들에게 정말 저의 확신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한 거죠. 건축 설계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지만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신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설계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제 경험이 충분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한 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걸 서둘러서 이런 과정들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다양한 경험들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보면 한 분야에 있어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사실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즐거운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강박관념? 사실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어땠냐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즐거웠던 일은 없어요. 처음에는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는걸? 이라는 걸, 자기 현실에 대한 것들을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떤 연습하는 기간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게 누적돼서 한 1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또 이 분야의 일이 즐길 수가 있는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못하니까 재미가 없었던 건데, 이게 잘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일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잘하는 게 없는 사람에게 잘하는 걸 하세요라고 하면 잘하는 거, 즐거운 걸 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가정이 없이 결과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가정이 없는데 결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쫓으세요라는 말이랑 똑같이 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모든 분야든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겁내하는 거,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제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즐거움을 얻는 거, 이 과정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좋은 성장의 어떤 흐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비슷한 예로 뭐 저는 이제 헬스 운동을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딱 봐도. 근데 이제 헬스를 잠깐 할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팔 운동만 하다 보니까 근육이 팔에만 붙는 거죠. 근데 이제 하체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은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잠깐 해봤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팔 운동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몸은 이제 역삼각형이나 아니면 팔만 발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생기는 거죠. 근데 하체 운동이 그래서 익숙하지 않고 좀 재미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재미없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하체에도 이제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많아지면 또 그게 또 재미가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상하가 균형이 다 생기면서 좋은 이제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는 팔씨름 선수니까 팔 힘이 중요해, 이렇게 해서 팔의 근육만 세워서 팔씨름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하체 운동도 하고 팔 운동도 했으면, 어떤 사람은 정말 팔 운동만 24시간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진짜 쓰는, 자기가 필요한데 딱 그 분야 힘만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2-3년 동안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 시공과 관련된 것들, 시행과 관련된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좀 부족함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5년 45살까지는 시공과 관련된 아니면 시행과 관련된 이런 설계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